얼마 전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등장해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대량 주문한 다음에 운송료 명목의 돈을 미리 받아 가로채는 수법인데요.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 조직, 사기는 쳤는데 정작 돈은 한 푼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뉴스 따라잡기는 뛰는 사기 위에 나는 사기, 사기꾼 등친 사기꾼 이야기를 따라가 봤습니다. 2달 전 온라인 도서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필리핀에서 전화가 왔어요. 필리핀 무역하는 업체인데 현지인들이 책을 구매하고 싶어가지고 자기들이 오더를 받아가지고 발주를 넣은 거예요. 전화 속 고객이 주문한 책은 무려 4천만 원어치, 하루 평균 주문량의 2배가 넘는 책을 사겠다는 반가운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합니다. 무게로 하면 비행기로 가기 때문에 요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문제는 물류비. 무게가 꽤 나가는 책을 해외로 보내려면 배송료가 만만치 않은 상황. 고민에 빠진 김 씨에게 필리핀의 손님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무게로 하면 안 되고 부피로 해가지고 견적서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네들 아는 물류가 있으니까 그쪽을 소개를 해주겠다고. 해외 배송 경험이 많지 않았던 김 씨는 구매자의 요구대로 물류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안 해드리는데 그 업체에서 소개해줬다고 하니까 그럼 부피로 해주겠다. 비행기를 예약을 하려면 예약금을 걸어야 되는데 그 비용이 330만 원 정도 됐어요. 구매자 측으로부터 사업자 등록증과 책값 입금 영수증 등을 이메일로 받은 다음 물류업체에 배송비를 입금한 김 씨. 그런데 돈을 보낸 직후 물류업체도 고객도 모두 연락이 끊겨버립니다. 알고 봤더니 사업자 등록증은 물론 책값 입금 영수증까지 모두 위조된 가짜. 김 씨는 결국 배송비로 입금한 330만 원만 날리기로 했습니다. 사기를 치려면 4천만 원을 사기치지 항공비 가지고 사기를 칠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희는. 비슷한 시기 인터넷 가방 판매 사이트를 관리하는 김모 씨도 똑같은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저희 쪽이 무거우니까 송금을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맞더라고요. 송금한 영수증을. 김 씨가 송금한 물류비는 400여만 원. 김 씨 역시 배송비를 보낸 직후 고객과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잊고 있었는데 물건을 저희가 보내야 되잖아요. 시간은 다가오는데 이상하게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두 사람처럼 문제의 물류업체 계좌에 송금을 한 피해자가 경찰이 파악한 건반 모두 11명.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물류비 명목의 돈을 가로채는 새로운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였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쫓기 위해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한 은행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이상한 게 발견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대출 사기는 돈이 입금이 되면 그 즉시 현금 인출액에서 인출이 되는데 이번에는 현금에서 인출이 되는 게 아니라 스마트 뱅킹으로 해가지고 다시 계좌 이체를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보다 한 발 앞서 제3의 계좌로 옮겨지고 있는 돈. 손쓸 틈도 없이 입금과 거의 동시에 계좌 이체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굳이 돈을 여러 통장에 옮길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건 분명히 누군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로챈 돈을 가운데서 다시 가로채가고 있는 걸로 추정됐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사기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걸까? 경찰은 우선 통장 명의자를 추적했습니다. 일반적인 보이스피싱하고 수법이 약간 틀리다는 점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통장 명의자가 돈을 따로 인출했을 가망성이 있겠다 해서 은행 CCTV하고 그다음에 명의자 통장 사진 확인하고. 추적 끝에 대포 통장의 주인인 20대 남성 이모 씨 등 2명을 검거한 경찰. 처음엔 이들이 단순히 자신들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받고 판매했을 거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나옵니다.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에 들어온 돈을 가로챈 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휴대폰 명의자 확인하고 이제 통화내기라든가 이거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이 피해자들이 역사기를 쳤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범행 직전 자신들의 명의로 된 9개의 대포 통장을 30만 원씩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이들. 그런데 이들의 꿍꿍이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통장을 팔면서 휴대폰 알림 서비스로 같이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돈이 들어오면은 휴대폰 알림 서비스로 연락이 오면은 바로 스마트 뱅킹으로 다른 피의자 계좌로 이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을 빨리 인출하는 겁니다. 대포 통장을 만들면서 스마트폰 뱅킹까지 신청한 다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피싱 사기단보다 한 발 앞서 이를 빼내간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가로챈 돈이 1,140만 원. 말 그대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엉뚱한 데서 가로채간 형국이 됐습니다. 보다 먼저 인출을 하고 나니까 통장을 구입했던 이제 실제 이제 사기 쳤던 사람 그 친구들이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협박을 하고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들도 그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 다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가로챈 돈 대부분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